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파문 회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NG 사장 교체 논란, 거기에다가 적자 국채 발행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만큼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와 나눈 SNS가 증거라면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이어서 공직사회에 터져나온 경고음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상진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파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김 교수님? 네, 저도 어제 저녁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유튜브 동영상과 그리고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렸던 장문의 글들을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2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 4년 동안 기획정보에 근무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내용인즉슨 본인이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첫 번째는 민간인 기업인 KTNG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던 문건을 자기가 보게 되었고요. 이 문건을 MBC에 제보했던 당사자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것으로 자책감으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던 직접적 계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근무했던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2017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1조 원대 국채 조기 상환이 입찰 하루 전에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취소하게 된 계기가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국채 발행을 강행할 것을 지시를 내려서 실무진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무원을 그만두게 됐던 결론은 두 가지 다 청와대의 부당한 권력의 지시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곁들인 내용들이 본인이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유명 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이 학원을 선전하는 내용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내용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자, 지금 파문의 그 중심 정점에 있는 그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살펴보려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고려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파스, 그러니까 고려대 재학생, 뭐 졸업생들이 이용하는 그 게시판에 주로 이제 글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할 정도면 일단은 뭐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도 지금 굉장히 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 과연 왜 이렇게 그만뒀을까? 보통 이제 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모든 그 청년층들의 뭐 꿈의 직장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왜 이랬을까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본인이 밝힌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KTNG 사장 관련해서 청와대가 외압을 한 그 부분, 네. 그걸 그 자료를 자기가 이제 획득을 해서 MBC에 이제 제보를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심리적인 어떤 그 압박감 그런 거를 느껴서 이제 그만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찌 됐건 뭐 지금 이제 어떤 학원 강사로서 좀 이제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좀 준비하던 중에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한 그런 건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튜브 영상에 그 해당 학원 네. 홍보 영상을 이제 처음에 올리는 바람에 본인은 이제 실수였다, 좀 후회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네.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더 속된 말로 뜨기 위해서 이런 이제 폭로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본인은 그건 아니다. 만약에 본인이 학원 강사로서 계속 더 유명해지고 더 활동을 하기를 원했다면 이런 공개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폭로를 했을 경우에 네. 여파가 상당히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렇죠.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자기는 다 생각하고 폭로를 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그 KTNG 사장 교체 뭐 압박과 관련해서
제보했다고 하는데 그때 실제 보도가 나왔었나요? 네,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었고. 5월 16일 날 보도가 나왔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네네. KTNG 사장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사장 교체를 위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네. 거쳐서 뭐 이제 사장 교체를 압박을 했다,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런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KTNG 사장 교체 건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직접 담당한 사건은 아니었고요. 본인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컴퓨터 바탕 화면에 깔려 있는 문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술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자기가 아는 MBC 기자를 통해서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KTNG 사장이었던 백봉인 사장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조사 등을 받고 있었던 사항들이고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업무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주주통회에서 재임이 다시 되었던 분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당시에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사장 교체를 위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그런다면은 사실상 실패한 내용이죠. 실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건에도 민영화된 기업이라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획재정부나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청와대가 만약에 백봉희 사장의 교체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민간 기업인데 서울신문 사장권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개입하려 했다라는 이 폭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신빙성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KTNG 예. 경우는 이제 실패한 결국은 이제 뭐 인사 만약에 개입이 있었다고 인사 개입 한다면 만약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실패한 인사 개입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신문 경우에는 만약에 인사 개입을 했다면 성공한 인사 개입에 그러게요. 해당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 출신께서 이제 거기 지금 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청와대 의지대로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인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특히 청와대가 인사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업은행을 동원해서 뭐 이제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네. 기재부가 신전 사무관을 이제 오늘 검찰에 고발하기로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또 긴급하게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뭐 이런 입장도 놨더군요. 이게 결국에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가려지게 될 문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이제 뭐 처벌 각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이른바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한 비밀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을 각오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공익 제보를 한 셈이거든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에 오늘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추가로 이제 공개한 본인이 폭로한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그 적자 국채 발행 사건과 관련해서 또 KTNG 이 선임권과 관련해서 네. 지금 기재부 내에 비망록이 있다. 기재부에 굉장히 과장님 가운데 아마 그 강고린 여성 과장님이 계신가 봐요. 네. 그분이 이게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자세히 남겨놔라 그래서 자기는 그걸 작성을 못했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무관이 그 비망록을 자세히 작성해 둔 게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까지 공개한 것 중에 이제 그 SNS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 또 메모한 것, 적자 국채 관련해서 이제 그 메모한 그런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더 추가로 공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 10여 차례까지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5월달 MBC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을 이제 벌이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해서만 감찰을 벌였다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랬겠느냐? 결국 청와대도 인사 개입 부분을 알고 있었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개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사 개입 부분은 하지 않고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그때 감찰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신 전 사무관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추가 폭로를 내놓는지, 이런 내용들을 폭로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왜 이런 것들을 폭로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먼저 동영상의 마지막 내용에는 자신이 계약을 맺었던 대형 학원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는 다른 학원 광고나 그리고 여타의 상업성 광고들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보통 제보자나 폭로자는 굉장히 긴장되고 진중한 모습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달변으로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러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후원 계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을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탄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게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서 솔직히 이 사람이 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는지 이것까지 의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시각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 전 사무관이 전략을 잘못 짜서 본인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사실관계를 공격당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해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학원 홍보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함께 붙인 거 이건 굉장히 좀 자기 실수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그 학원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올렸다라고 좀 얘기는 합니다. 이제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의도로 이번에 이제 폭로를 했을까와 관련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설왕설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 하에서든 간에 일단 그 공익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공익 제보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존중을 좀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가 이제 규명되고 난 다음에 뭐 이 사람을 처벌하든 안 하든 그건 그다음 문제고 네. 국가기관을 상대로 또 더군다나 뭐 특히 정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제보를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 부담 내지는 개인적인 그 부담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 그 불이익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네. 상황에서 일단 그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 모든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일이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신 전 사무관이 이야기한 사실관계 그 부분을 앞으로 언론도 규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와대도 그렇고 해명을 좀 추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 전 사무관이 또 이제 폭로했던 내용 중에 이제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네. 압박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채를 놓고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가 충돌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폭로를 했고 기재부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관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주고받는 얘기를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그 직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적자 뭐 국채를 발행하는 그 프로세스도 정상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셔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직접 담당했던 내용이고요. 본인이 기한자였기 때문에 또 SNS 내용도 공개한 걸 보면요. 내용으로서는 그래서 커뮤니티에 게재했던 글도 보면은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문제를 갖다가 당시에 2017년 11월 14일에 갑자기 취소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민 사무관이 했던 내용들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결론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청와대나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를 통해서 이것을 적자 국채 발행을 더욱더 강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재민 사무관이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누구나 공무원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합리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그것을 지시를 했던 김동연 부총리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수용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했던 말들은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그것이 맞을지라도 결론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실제로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4조 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랬다라는 그 신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그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이제 국채 규모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개입을 하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네.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네.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KTNG 뭐 인사개입이라든가 서울신문 사장 인사개입 건과는 달리 그렇죠. 직권남용으로 볼 개연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그 소통은 청와대 그 경제수석실하고 네. 사실은 뭐 부처 간에 늘 지금 하는 그런 이제 소통 과정이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와 관련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해서 손해 보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네.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더라도 이건 어찌 됐건 그 어떤 공적인 절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런 정도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 건보다는 그러니까 인사개입건,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대한 인사개입건이 훨씬 더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폭로 내용이 인사개입건과 관련해서 폭로 내용이 만약에 사실로 정말로 폭로 내용이 밝혀진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네. 뭐 정권의 어떤 도덕성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에선 당연히 이제 타격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과연 이제 법적으로 직권남용까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CJ 그 인사개입 관련해 갖고 좀 논란이 됐고 그 부분은 지금 뭐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지금 법원의 전반적인 기류라고 볼 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가 인사개입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네. 직권남용으로 누구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신전 사무관 뭐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제2, 제3의 폭로로 이어질 것이다. 당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뭐 이런 공무원들이 누구나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면은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후에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자체는 집권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6급, 5급 실무자들은 실제로 기한자일 뿐이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은 실제로 고위직들이 종합적인 정무적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무관이나 이런 실무자들의 기한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들은 실제로 정책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실무자들이 폭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공직기관 차원에서도 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기한을 담당했던 사무관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누구나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불만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제 이걸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요. 네. 그러면 이제 공익 제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를 다 폭로자로 그냥 다 몰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국정 운영 과정 또 정책 그 실행 과정이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실행 과정이 있었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신전 사무관이 공개한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해서 뭐 인사 개입이 있었다든지 이건 분명히 이제 부적절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봤다 누군가. 그럼 모두가 그걸 침묵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좀 달리 생각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게 있었으면 오히려 그걸 그러니까 알리는 공익 제보자도 때로는 나와야 한다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생각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동안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던 그런 정당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주되 그 사람의 그 한 발언 또 제보한 내용의 진위 관계는 명확하게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이 공익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정부 내에서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또 청와대 내에서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전 가장 문재인 정부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제 생각에도 뭐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끄는 데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는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MBC의 문건을 제보하는 것들이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압박의 요인들로 작용을 하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자기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폭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공익 제보하고는 일정 정도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왜 이것들을 폭로했는가?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폭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 불만이 있다고 산다면 어떻게 국정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구분을 내서 강력히 처벌할 건 처벌하고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네. 꼭 지적드리고 싶은 건 짧게 뭐냐면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하고 이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은 사실은 다른 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비위와 관련한 그런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다는 건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비위가 있어서 본인이 궁지에 몰리자 뭐 이렇게 고발을 하고 나선 또는 이제 폭로를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뭐 압박을 좀 느꼈을 수는 있다. 또는 아마 그 청와대 감찰이 이제 들어오고 본인의 어떤 제보로 인해서 본인의 동료들이 아마 조사도 받고 좀 고초를 겪었겠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본인도 이게 좀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만둔 거하고는 좀 비위 때문에 그만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별개 사안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청와대하고 정부 쪽에서 이 두 사안을 자꾸 엮어서 함께 지금 여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온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좀 사실은 그 여론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진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